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지치고 무너지고 외롭고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선 울고 있는 날들이 많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또 누구도 모를 거라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난 아주 작지만 깊은 이야기. 누군가는 지하철에서 낯선 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었고, 누군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건넨 사소한 친절에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군가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마음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이 채널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의 연결선이고,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같은 순간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꾼다고요. 그래서 이 채널은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 약국이자 지친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작은 마음의 쉼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그 순간이 누군가에겐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말이죠. 감동은 눈물이 아닙니다. 감동은 다시 살아볼까라는 작고 조용한 결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 조용한 결심이 당신 안에 자라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데이비드는 어김없이 바빴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익숙하지 않은 거리. 그 모든 것이 그에겐 효율을 떨어뜨리는 변수였다. 그는 미국에서 탄탄한 IT 기업을 운영 중인 CEO였고, 이번 한국 출장도 파트너십 제안과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중요한 일정이었다. 언제나처럼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질문하고 시간 낭비 없이 진행하는 게 그의 철칙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한국에 도착한 후부터 뭔가가 자꾸만 걸렸다. 사람들이 너무 느긋했다. 호텔 직원은 손님에게 이름을 물은 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커피숍 점원은 데이비드가 카드를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며 미소를 지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길을 알려주며 서울은 길이 복잡하지만 금방 익숙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딘가 답답했다. 이건 비즈니스다. 시간은 돈이고 일정은 곧 승부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3일째 되는 날, 그는 압구정의 한 벤처 사무실에서 협업회의를 마친 뒤 간단한 식사 후 저녁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도심 교통이 복잡하다는 현지 직원의 말에 따라 현지식으로 움직여보기로 한 것이다. 출근과 퇴근 사이 붐비는 시간이었다. 낯선 표정들 사이에서 데이비드는 그저 조용히 벽 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 자리에는 아주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구부정한 허리, 하얀 카디건, 그리고 손에는 종이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할머니를 힐끗 바라보다 다시 시선을 스마트폰으로 옮겼다. 다음 미팅 일정, 미국 본사의 보고서, 그리고 메일 체크. 그는 습관처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스케줄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조용히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외국 분이신가 봐요. 한국말 잘하시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들었다.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다.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뭔가 말 그 자체보다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조금 배웠어요. 데이비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바로 낡은 비닐에 들어있는 작은 엿 한 조각이었다. 이거 당 떨어질까봐 갖고 다니는 건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죠. 그래도 하나 드셔봐요. 데이비드는 당황했다. 이런 친절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국은요, 마음으로 사는 나라예요. 그 짧은 문장이 데이비드의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밀려온
하지만 정확함 뒤에는 종종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사람 사이의 일정한 거리, 공적인 일에선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문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던 데이비드에게 그 옅한 조각은 하나의 질문이었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존재였던가?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먼저 배려해 본 적이 있었지? 그날 저녁 그는 호텔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도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다. 할머니가 준 엿은 가방 속 작은 포켓에 들어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꺼내 포장을 벗겼다. 그리고 한 입 물었다. 달콤했다. 이상하게 너무나 달콤했다. 단순한 맛이 아닌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그 맛이었다. 다음 날 그는 회의에 앞서 한국 파트너사 대표에게 말했다. 어제 전 지하철에서 큰 걸 배웠습니다. 상대 대표가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나라는 숫자보다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이런 문화일지도 모르겠어요. 출장 일정 마지막 날 데이비드는 다시 지하철을 탔다. 그는 괜히 눈을 돌려 혹시 어제 그 할머니가 또 타지 않을까 기대했다. 물론 할머니는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다른 한 노인은 비슷한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웃음이 났다. 아마 이 나라 전체가 그런 마음의 전염을 만들어내는 나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을 떠났다. 이 나라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건 기술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고 사람 그 자체입니다. 호텔방 안 조명이 어슴푸레한 창가. 데이비드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 먹지 못한 어제 받은 엿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비닐 안쪽에서 조금 녹아붙은 그 엿 조각은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한국의 전통 간식일 뿐이었지만 그의 눈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사탕이 아니야. 데이비드는 혼잣말을 했다. 이건 나를 한순간 멈춰서게 한 메시지야. 그 메시지는 말로 적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분명하게 쓰여 있었다.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세요. 누구나 외로울 수 있으니까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데이비드는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 엿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는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 서울 지하철에서 만난 작은 기적.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를 주는 나라이기도 하다. 나를 돌아보게 만든 엿 한 조각. 미국엔 없는 것. 한국엔 있는 것. 그는 그 글을 올리고 나서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다. 그날 밤 한국 출장 중 처음으로 그는 일이 아닌 사람을 생각했다. 미국 본사에선 늘 수치와 결과로 사람을 평가했지만 한국에서는 커피 한 잔, 미소 하나, 말 없는 친절이 진짜 신뢰를 만들어냈다. 왜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았을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온도였는데.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생각 끝에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분께 뭔가를 전하고 싶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할머니의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었지만 자신이 느낀 감정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다. 시장 골목을 걷다가 그는 조용한 한 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오래된 간판, 유리 너머로 소박한 엿이 진열되어 있는 가게.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에 앉아 계신 중년의 여성을 향해 말했다. 혹시 여기 엿을 파는 할머니를 아시나요? 지하철에서 저에게 엿을 주셨던 분인데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그 하얀 카디건 입으신 분 말씀하시나요? 매일 아침 9시에 엿을 사가세요. 드시려는 게 아니라 늘 남을 챙기시더라고요. 데이비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께 전해주세요. 그 엿 제 인생을 바꿨다고요. 진심으로요. 그는 그렇게 메모 한 장과 함께 작은 편지를 남겼다. 그리고 가게에서 엿을 몇 개 샀다. 그날 오후 마지막 미팅 장소로 향하던 그는 손에 엿 몇 개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머니를 뒤적이는 어떤 젊은 직장인을 발견했다. 커피를 사려다 지갑을 잃어버린 듯 당황한 표정. 데이비드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이 들고 있던 엿 하나를 건넸다. 힘내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받은 작은 기적이었어요. 지금 당신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젊은 직장인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는 미소 지었다. 그가 받은 감동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비행기에서 데이비드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며칠 사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되새겼다. 처음엔 한국이 느려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느림 속엔 깊이가 있었다. 나는 늘 빨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어야 했다. 그 순간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어른이 된 이후 이토록 순수한 감정으로 울컥한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 눈물은 후회도 슬픔도 아니었다. 오히려 회복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잊고 있던 것을 다시 꺼내게 해준 작지만 선명한 감동의 힘. 미국에 돌아간 그는 회사 회의실에서 새로운 방침을 제안했다. 프로젝트 성과 외에도 사내에서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한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자고. 동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긍정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말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한국에서 받은 엿 하나가 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진심은 모든 비즈니스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는 여전히 CEO였다.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고 여전히 세계를 누비며 계약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이제 그는 엿 몇 개를 항상 가방에 넣어 다녔다. 그건 그에게 사람을 잊지 말라는 다짐이자 세상과 나누는 감동의 씨앗이었다. 누군가 말했다.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꾼다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데이비드는 누구보다 그 말을 믿고 있었다. 그가 만난 한국의 할머니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교훈을 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미소, 그 한 조각 엿, 그리고 말없이 건넨 따뜻함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감동은 눈물로 이어졌고 그 눈물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고 있을 것이다. 작은 감동은 퍼집니다. 조용히 그리고 멀리. 몇 달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샌프란시스코의 본사로 돌아와 언제나처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말투, 그의 눈빛, 그리고 그의 속도였습니다. 이전에 데이비드는 늘 재촉했습니다. 시간 없어. 그건 숫자로 말해줘. 결론만 말해. 하지만 지금은 동료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노력하고 회의 중에도 괜찮아.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 라고 말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신입 직원 한 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 생활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반복되는 업무와 결과 중심 문화 속에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그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가 이 회사를 키워올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숫자만 봤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친절 하나를 받았어. 그리고 그게 내 삶을 바꿨어. 그는 조심스레 자신의 지갑에서 비닐에 쌓인 엿 한 조각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내가 받은 감동의 시작이야. 누군가의 작은 마음이 나를 돌아보게 했고 지금 너처럼 지쳐있는 누군가를 이해하게 만들어줬어. 신입 직원은 그 엿을 조심스레 받아들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회사를 떠나지 않았고 지금은 사내 소통 TF팀의 리더가 되어 사람 중심 문화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 데이비드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이었어? 데이비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주 부드러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어. 부드럽다고? 그래.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게 끓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데이비드는 조용히 말했다. 그 나라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거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금세 느낄 수 있었지.
그리고 그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하나의 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엿이 그 증거야. 누군가 나에게 준 이 작은 선물 하나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 맛있겠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엿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아빠, 나도 다음에 누군가한테 이런 엿을 주고 싶어. 왜냐면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데이비드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감동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다. 큰일이 아니라 엄청난 메시지가 아니라 단지 마음 하나, 진심 하나, 그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것. 시간이 흐른 뒤 데이비드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출장도 계약도 아닌 가족여행으로 서울의 골목골목을 걸으며 그는 조용히 추억의 장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하철역 벤치, 엿을 건네준 할머니와 마주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근처 시장. 여전히 엿을 파는 그 가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엿 몇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할머니에게 전해질 편지를 직접 남겼습니다. 그날 제게 엿을 건네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지만 진심은 전달될 거라 믿습니다. 당신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저는 그걸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고이 접어 가게 주인에게 맡긴 뒤 천천히 가게를 떠났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다시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나라야. 그곳에선 진심이 가장 큰 언어였어. 바람이 스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서울의 오후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가 받은 감동은 절대 작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그를 다시 사람답게 만든 유일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외국인의 여행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는 마음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서 누군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감동은 꼭 영화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엿 한 조각, 말 없는 배려, 그냥 그 사람의 눈빛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감동의 시작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작지만 깊은 감동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 말이죠. 이 채널 감동 스토리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 따뜻함을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텨낸 아버지의 이야기, 또 어떤 날은 지하철 한 칸에서 낯선 이에게 건넨 엿 한 조각의 위로,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진심 하나로 연결된 기적 같은 순간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곳에 하나씩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감동은 알고리즘이 찾아주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마음이 마음을 찾아 여기까지 오신 당신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살며시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감동의 시작점이 되어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멈춰서서 다른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작은 친절을 건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동 스토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당신도 그 감동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이 말이 가볍지 않다는 걸 오늘 느끼셨다면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요. 구독해두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감동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이야기 하나가 삶을 바꾸는 감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 오래오래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당신과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동 스토리였습니다.